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또다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요.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 자,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도 약속을 했고요. 더는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자체 개혁 방안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 이 법조계의 자정 노력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크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참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연결해봅니다.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서 어제 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호남과의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야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야당의 수적 우위를 감안할 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전국은 무한대치로 이어질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당초 야당들이 주도한 인사청문회에서 조윤선, 김재수 두 장관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 건의안 제출이 합의된 건가요? 예, 어제 그 야당 3당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후보 판정을 받은 김재수, 조윤선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김재수 장관만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야3당이 합의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동기가 김재수 장관이 본인이 일으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장관에게 주로 제기됐던 의혹들이 과거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네, 특혜 대출 의혹, 네, 그리고 어머니가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돼서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 이런, 네,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송구스럽다, 이렇게 몸을 낮췄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청문회 마치자마자 자신이 졸업한 경북대죠,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SNS에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어떤 글이었냐면은 자신이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공격을 받았다. 네. 그것은 자신이 시골 출신의 지방대학 나온 이른바 흑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 네.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회로 보면은 좀 모욕적인 글을 좀 올린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야당들이 발끈했죠. 김재수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는 몸 수그리다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네, 태도가 돌변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본인이 결국 기름을 부였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김재수 장관은 분명히 이런 태도는 국회를 모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해임 건의안을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만 내기로 한 것입니다. 네, 자, 본인이 이걸 또 일으킨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해임 건의안이 엄밀히 보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막 임명됐고 이 사실장은 아직 못 받았죠. 전자결제로 임명된 거죠. 전자결제로 되고 대통령 순방 돌아온 다음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그렇죠, 알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김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장관 업무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한 그 특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견제용 아닙니까? 국회 인사권 남용이라든가에 대한 방지책이고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요건일 때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을 위배했거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아니면 부당행위를 했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 또 조직 통솔을 잘못했다. 이런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수 장관 경우는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SNS의 글 논란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니까 올린 시점이 지난 4일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전제 결재한 날도 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지금 불명확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런 자질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낸 것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어떤 때 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다. 그래서 국회가 판단할 몫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치적인 사안이 되는군요. 그래서 더 이제 여야 격돌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건데요. 자, 야당들이 어쨌든 해임 건의안에 합의한 만큼 발의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인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일단 해임 건의안을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 1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해임 건의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일이나 13일 정도에 발의를 해야 되는데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려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면은 첫 번째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그 국회의사 국장이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 폐기가 되는데 지금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날이 내일 예정이 돼 있고요. 내일은 뭐 아닐 거고 그렇겠죠. 20일 화요일이죠. 추석 연휴 지나고 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2일이나 13일에 그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은 20일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의사국정이 보고가 할 거고 그러면 21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절차는 그렇게 날짜가 딱 지금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자, 통과될 가능성 높은가요?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만약에 표결에 붙여지면요.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재적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데요. 우리가 재적이 30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의석 분포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129명을 있죠. 그리고 야산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서 165석이죠. 그리고 야당 성향의 무소속 6명이거든요. 국회의장을 빼더라도 그러면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하더라도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이탈이라든가 불참이 있더라도 뭐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수적으로 보면은 지금 무난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본회의 표결까지 가게 될 것까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법 76조를 보면요, 국회 의사 운영은 여야 협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은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새누리당은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할 것은 뭐 명확하고요. 그러면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형식을 통해야 되는데 과연 물론 정세균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그 출신이지만은 이런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지려할 것이냐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재수 장관 어떻게 되나요? 국회 해임 건의안은 그 강제성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 국회 해임 건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러기에는 굉장히 그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과거 우리 헌정사상 5번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전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국무위원들은 모두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가깝게는 87년 헌법 개정된 이후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조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 여파로 이른바 DJP 연합이 파기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도 임동원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했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김두관 행정장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가 그 사태를 만류했지만은 김두관 장관은 보름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정치권이 말하는 협치 벌써 뭐 옛말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럼 추석을 또 끼고 앞뒤로 복잡한 여야 갈등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